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입니다. 자, 네이버 치지직이 스트리밍 서비스 1위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잠시 후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연휴 기간 이후에 편안함을 느끼고 오셨겠죠. 자, 미증시 자체는 최근에 휴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잠깐 한 템포 숨고르기 하고 움직이는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반도체 쪽, 비트코인 쪽 굉장히 좋게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쪽만 조금 안 좋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다우가 그냥 쉬고 있는 사이에 나스닥은 상하 파동을 그리면서 꾸준히 추세를 만들면서 16,000까지도 넘어서고 눌림목까지도 예쁘게 잘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양호한 흐름이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우리나라 증시인데 이제 3월 되고 나서는 또 어떻게 또 바뀔 것이냐 궁금하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2600은 이제 완전히 돌파해 있고 살포시 연휴 이후에 어제 한번 올라오고 오늘 살짝 내려와서 크게 오르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됐습니까? 시작 출발은 위쪽으로 이제 갭상승 쪽으로 출발을 해서 아래 꼬리 살짝 달기 시작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번 달은 이런 식이 되겠죠. 지난달에 이렇게 끝났다라고 하면은 예, 지난달에 월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끝났다라고 하면은 갭상승 나온 다음에 여기서 아래 꼬리 살짝 달고 위쪽으로 양봉 세워서 이렇게 갈 만한 요런 타이밍 나오지 않겠냐. 이번 달은 2700을 충분히 돌파해도 이상할 게 없고 2800 구간을 가도 이상할 게 없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잘 쉬고 있죠. 바닥 완벽하게 다지고 올라온 다음에 한번 출렁 그리고 나서 제자리 찾아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저항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저항 돌파한 다음에 월초에 아래 꼬리 달면서 이렇게 지지력 테스트 받고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안한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중간에 FOMC 같은 경우는 좀 있겠지만 그 부분이 이제 시장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저는 7월 지금 이미 발표된 게 점도표상으로는 7월이잖아요. 그런데 언론에서 3월을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게 FOMC에서 정해진 게 3월이 아니에요. 언론에서 3월 얘기한 거였고 이거는 가능성이 거의 없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빨라야 5, 6월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7월은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이지 않느냐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표를 쓱 보면서 봄에 다시 한번 이제 인플레이션 쪽에 이렇게 바운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7월이 되는 거고 그게 크게 의미를 갖지 않을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상반기 안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시작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7월에 시작하면은 금리 인하 3회일 가능성이 높고 5, 6월에 시작하면은 한 5회까지는 바라볼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월에 금리 인하 어차피 기대도 안 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결론은 나지 않을 거니까요, 여러분들. 3월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 정도로 체크하시고요. 외국인들 지금 수급이 심상치 않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30조 원 가까이 되고 있죠. 29조 원을 넘었어요. 어이구 8조 원만 넘어가도 어마어마한 금액 매수했네 라고 했는데 10조 원도 아니고 20조 원도 아니고 3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자본 흘러나온 거 이게 인도 쪽으로는 흘러가도 일본으로 가지는 않는다. 그러면은 인도로 전량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찌됐던 MSCI 이머징 지수 중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에도 일부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메인으로 들어온 게 아닐 뿐이지 일부는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충당이 돼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 거고 지수를 끌어올릴 때는 주식이 아니라 뭘로 끌어올린다? 주식을 끌어올 때는 선물로 끌어올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누누이 강조해드렸던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선물 어떻게 되느냐 이번 달 만기일 잘 체크를 해봤더니 외국인들은 지금 25,000 계약을 매수하고 있다. 위쪽으로 충분히 더 가도 이상할 게 없는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기일인데 이제 한 열흘도 안 남았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여러분들이 좀 보일 수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만기일까지 해서 2,700을 넘어가서 안착하기에는 조금 수급이 부족해요. 2,700 부근에 건드릴 수는 있는데 이걸 다음 주 목요일까지 넘어가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콜옵션 매도를 외국인들이 좀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근데 좀 특이한 상황으로 이번에는 이제
증권사 쪽에서 금융투자 쪽에서 콜옵션을 좀 양매수로 해가지고 위아래를 좀 사놨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이제 금융투자 쪽은 원할 텐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지수권에서 조금 더 올라가도 되고 올라가봐야 2,700 정도예요. 그래서 2,700 전후까지는 올라가도 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만 좀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하단으로 치면은 외국인들은 열어놓기로는 아래쪽으로는 뭐 지금 지수권 정도가 뭐 하단일 가능성이 높고 정말 많이 내려가서 뭔가 이제 대회 변수가 나온다고 해봐야 2600 흔들기예요. 근데 여기는 안 가는 게 좋고요. 2650 흔들기 정도 하고 뭐 27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가장 좀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뭐 2600 안 건드리고 살짝 흔들어도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그래서 2600 중반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만기일 이후에 그리고 FOMC까지 뭐 정리된 다음에 그 이슈 이후에 2700을 좀 넘어가는 돌파 시도하는 정도 흐름 나오면 좋다. 뭐 그 전에 2700 도전하면은 뭐 제일 좋은 거고요.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생 동향까지는 간단하고 코스피는 어차피 위쪽 방향으로 돌려 세웠다. 지수는 걱정할 필요 없다 보시면 되고 코스닥은 어차피 코스피 따라갈 거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2차 전지 쪽에 너무 비중이 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담도 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종목 동향을 보면은 하이닉스가 사상 최고치, 뭐 현대전자 시절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하이닉스로는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다라는 거. 엔비디아가 저렇게 고공행진하는데 하이닉스만 뭐 바닥권에 있을 필요는 없겠죠. 엔비디아의 원픽, 가장 사랑하는 HBM 반도체는 SK하이닉스의 제품이다라는 거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삼성전자 것도 가져다 쓰고 마이크론 것도 가져다 쓰지만 메인은 SK하이닉스예요. 그래서 엔비디아와 동반 성장하는 기업이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D램 같은 경우는 재고 소진돼서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턴대에서 이제 올라오는 속도가 조금은 예상보다는 이제 빠르지 않아서 이 부분에서 본업은 조금 느리지만 HBM 쪽은 아주 훌륭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DR5 전환 속도도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나야지 속도가 좀 빨라진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이 종목으로는 오늘 이제 반도체주는 계속 순환매가 돈다라고 교육해 드렸는데 이 DI 같은 경우가 이제 HBM용 버닝 테스터를 이제 국산화한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이 사피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딱히 뭐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이게 뭐 기술적 기본적 분석으로 뭐 되는 게 아니라 수급 논리라고 했어요. 신규 상장주는. 그래서 살펴봤더니 뭐 미국에 법인을 설립한다라고 해서 오늘은 좀 이슈가 됐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 메인 종목들 쉬니까 한번 움직이는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이맥스 같은 경우가 이제 제자리 찾고 있죠. 이거 17,000원 중요합니다라고 이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어제 그리고 연휴 전에 한번 건드려 주고 나서 어제 살짝 돌파 시도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 아침부터 거래대금 터트리더니 폭발했습니다. 18,500원 넘어가는 구간이고 그리고 2만원 구간은 살짝 건드리고 내려왔죠. 다음 저항고까지 한 번에 올라온 거 멋지게 올라왔네요. 그러면은 13,000원부터 해서 2만원까지 왔으니까 한 잠깐은 이렇게 쉬었다가 이렇게 움직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이맥스 뭐 과거부터 제가 2017년 8년 이때부터 해서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거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윈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 차례 뭐 밀렸다 보니까 바닥만에서 이제 쓱 올라온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레이크 머티리얼이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추세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2만 원 흔들기 정도만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위쪽 방향으로 돌려 세우고 있다. 2만원에서 22,500원인데 여기도 그냥 지나가는 과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25,000원 구간이 저항이 될 수 있는데 이 구간도 넘어가면은 이 종목 추세적으로 가면은 뭐 35,000원에서 4만원을 가도 이상할 건 없는데 일단은 지켜보자고요. 추세는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리고 YMT 같은 경우가 오늘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다. 12,500원 구간에서 지난번에 한번 걸렸었는데 이 구간 넘어가는지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되겠죠. 12,500원이 저항 구간인 종목이다. 이렇게 해서 반도체주들 순환매 체크 한번 해볼 수 있었고요.
자, 테슬라가 중국 시장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뭐 리비안부터 시작해서 미증시에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종목 안 좋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2차 전지주들은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 SDI가 이번에 인배터리 2024 열리죠. 여기서 전고체 배터리 양산 준비 로드맵을 공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는 못 갔지만 전고체 관련주들 움직였죠. CIS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제 11,000원 구간에서 11,500원 구간 요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드디어 거래대금 터져가지고 출발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당분간은 조금 뭐 추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한농화성 같은 경우도 기존부터 뭐 꾸준히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분류됐었죠. 17,500원 돌파하면서 거래대금 실어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뭐 이제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최근부터 이미 추세는 만들고 있었고, 그래서 눌림목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돌파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주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거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NT 같은 경우가 최근에 수급이 슬그머니 두 번이나 들어오면서 이제 거래금을 살살살살 늘려갈 준비를 하고 있죠. 하나기술 같은 경우도 국내 배터리 3사를 비롯해서 뭐 프라이어부터 시작해서 뭐 추가적으로 이제 해외 고객사들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이제 공장 증설하면은 이제 뭐 빠르면 올해 연말, 그리고 늦으면 이제 내년부터는 엄청난 실적 향상이 기대된다라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 있을 때 이거 6만 원 이제 회복 시도하고 있는데 거래대금이 좀 부족해요. 6만 원 부근에서 이렇게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밀렸다 올라올 수도 있지만 6만원 회복하는 구간에서 혹은 6만원 위쪽에서 거래대금 한 번만 붙여준다라고 하면은 바닥 찍고 아예 턴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양 같은 경우는 4695 배터리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금양은 이렇게 뭐 발표하는 것들은 많은데 검증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과거에도 뭐 세 번째로 원통형 배터리 개발했습니다 해놓고 나서 남들은 다 자동차용인데 혼자 자전거용 내놓고 좋아하고 있었죠. 그리고 뭐 콩고나 뭐 이런 몽골이나 이런 이제 광산, 리튬 광산 같은 경우 계약을 했다, MOU를 체결했다라고 하는데, 뭐 MOU는 사실 뭐 딱히 뭐 업무 양해각서 아닙니까? 그리고 몽골 광산이나 뭐 이런 거 콩고 광산 같은 거 이거를 샀다라고 하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광산을 그냥 내주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채굴하는 게 어렵고, 그리고 채굴을 한다 해도 자체에서 재련을 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콩고나 이제 몽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국가는 아니죠. 그러면 여러 가지 유통부터 시작해서 걸리는 것들이 많아요. 현지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그런데 이런 부분을 금양이 다 충당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검증해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469 배터리 개발한 건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조금 검증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라는 거 잘 체크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론 머스크가 2025년 되면은 이제 전기차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기랑 뭐 변압기가 부족할 것 같다 계속 얘기하고 있죠. LS 일렉트릭 바닥에서 턴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75,000원 넘어가면서부터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데 드디어 거래대금 터지면서 넘어오기 시작했고요. 이거 10만 원 이상 그냥 가도 이상할 게 없어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쉬고 있었고, 비슷한 쪽으로 이제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추세적으로 날아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모습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건 조금 억울하지 않았느냐 싶었는데 수급이 들어가면서 바닥에서 턴되기 시작한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RTO는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이제 뭐 라이선스 변경 공시 나온 거 이후에 MSCI 지수에도 편입 기대감을 물러오고 있죠. 여러분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이 LNF 같은 경우도 넘어가고, 지금 HLB도 넘어간다고 하고, 포스코 DX 넘어갔고, 에코프로 BM도 넘어간다고 하고, 그러면은 이제 시가총액이 어떻게 되냐면요, 정말로 에코프로 BM까지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총 1위가 어디예요? 에코프로가 됩니다. 네, 이게 시총 1위가 돼요. 2위가 어디예요? 에코프로 BM도 없죠, HLB도 없죠. 그러면 4위에 알테오젠이 있습니다. 시총 2위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중간중간에 뭐 HPSP도 좋은 종목이고 하다 보니까 뭐 왔다 갔다가 한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시총 5위 안에는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3위권 정도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죠. 셀트리온 제약하고 누가
코스닥 바이오에서 대장이냐 이거를 놓고 싸울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추세는 이제 알테오젠이 조금 더 유리하고 이제 하반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면 셀트리온 제약도 좀 올라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LB가 넘어가면 이제 바이오의 제왕이 될 수 있다. 코스닥에서는 이런 부분 잘 생각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돼요? 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이제 알테오전 이제 밀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때 이제 수급이 그렇게 뒷받침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미 어느 정도는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앱클론 같은 경우도 이번에 4월에 AACR에서 이제 항암 신약 후보 물질 연구 결과를 공개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최근에 제2의 HLB가 될 거냐 계속 얘기 많았는데 제가 이거 12,500원 구간 계속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12,500원 구간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하기 딱 좋은 구간이다라고 항상 말씀드렸고 이 구간 회복되자마자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12,500에서 13,000 요 구간인데 13,000원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흔들기만 하고 유지되는 거 너무나도 좋은 구간이었고 그리고 제자리를 찾아서 이제 살짝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죠. 어디가 제자리인지 모르겠어요. 이 종목은 2만원에서 3만원 사이가 제자리인지 12,500원이 제자리인지는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12,500원 전후만 오면은 이 기업은 기간 조정을 받은 이후에 한 번씩 이렇게 예쁘게 올라온다라는 거. 기술력은 뭐 카트 치료제랑해서 가장 뭐 이제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어찌됐던 신약 출시가 될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요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이버 치즈익이 3월 1일에 스트리밍 플랫폼 순위 1위를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뭐 바로 뭐 아프리카 TV 쪽으로 이제 1위를 내주기는 했는데 뭐 한번 넘어가 봤다라는 거 자체가 뭐 의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EM넷 같은 경우가 이제 상한가에 들어가고 와이즈 버즈니 뭐 플레이드니 이런 종목들 움직임이 좀 나왔다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되고 모비데이즈나 뭐 아니면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 이 FSN 같은 경우가 살짝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치지직이 아직까지는 네이버에서 투자하니까 기대감은 있는데 아직은 시도하는 것들은 많은데 아프리카를 넘어설 수 있냐에 대해서는 뭐 가능성은 좀 낮지 않느냐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여러 시도는 하겠지만 아프리카를 그냥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저쪽으로 넘어갔을 텐데 뭐 아직 좀 불안한 부분이 좀 많다라고 해요. 불안정한 부분이 많고 좀 불편한 부분이 많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얼만큼 잘 고객의 이 건의사항을 받아들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너무 이제 치즈직에 대해서 기대감만 높이기보다는 저는 아프리카 TV가 좀 더 안정적이지 않겠느냐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왔었죠. 주가가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위치 이슈 이 재작년에 이제 VOD 종료 얘기 나오고 화질 저하 이슈 나왔을 때부터 아프리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너무나도 뭐 좋은 흐름 계속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씩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좋았었는데 시장이 시장인 만큼 올라가지 못하다 다시 밀리고 또 이슈 나올 때마다 올라왔다가 다시 밀리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종료되면서부터 제대로 된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치지직하고 아프리카하고 유튜브하고 나눠서 움직일 텐데 아프리카가 뭐 가장 큰 수혜 받는 종목 중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이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CJ 대한통운 지금 알리익스프레스랑 계약해서 지금 올해 4%만 돼도 성장률 괜찮겠다라고 했었는데 5% 이상의 성장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쿠팡에 이제 사업자들이 등록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가져다가 쓰는데 이 중간에서 중간 업자를 제외하고 알리에서 그냥 보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좀 더 싸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CJ 대한통운이 이제 알리익스프레스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굉장히 좋은 실적을 만들 수 있겠죠. 알리가 쿠팡처럼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이렇게 유통망을 갖추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존에도 뭐 쿠팡 같은 경우 1년에 2조 원 손실 났는데 손정혜자이 괜찮다 더 키워라라고 계속 얘기했었죠. 그렇게 해서 시장을 장악한 것처럼 알리도 이렇게 진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참고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쿠팡 관련된 물류 관련주가 조금 리스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동방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뭐 KCTC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조금 불안해질 수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최근엔 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행진에 맞춰서 이복헌 금감원장도 현물 ETF에 대해서 발언을 했죠. 가상자산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지 우리는 가능하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생각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기술 투자나 이제 뭐 위지트나 이런 종목들 항상 뭐 가장 먼저 이 종목들 말씀드려 왔었는데 이 종목들 첫 번째 움직이는 날부터 교육해 드렸고 그리고 4,000원 돌파 중요하다는 다음 날 또 넘어왔죠. 그러면서 지금 벌써 12,000원 어마어마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 위지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권에서부터 출발하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잘 올라와주고 있다. 드디어 이제 동전주에서 이제 1,000원짜리로 올라올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뭐 감개무량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동전주보다는 그냥 우리 기술 투자 보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의대 파업 7,000명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이행을 예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도 전면 확대하는 게 뭐 계속 결정됐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컴퓨터나 이런 쪽이 유비케어, 인성정보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와야 되는데 힘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요거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내일이라도 해서 뭐 다시 한번 힘을 내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다라고 하면 수급이 좀 부족하구나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비트컴퓨터나 유비케어나 이런 종목들이 오늘 조금 이제 올라오긴 했는데 힘이 좀 붙이다라는 거 요거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이 종목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케어랩스나 뭐 라이프 시네틱스까지 같이 볼 수 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미 요 갭 같은 경우는 다 메워놨기 때문에 언제 움직여도 이상할 게 없는데 오늘 6,000원 저항 구간 건드려주고 장대 음모로 좀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000원 가격은 더 좋아지긴 했어요. 그리고 기존 이 양봉에서 3분의 1 되는 점, 그럼 5,000원 살짝 하회하면은 더 좋은 매수 구간은 나오긴 하는데 뭐 이렇게까지 내려가면 좀 너무 약해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관심 있게 좀 볼만할 것 같아요. 케어랩스나 라이프 시넥틱스나 요쪽까지 먼저 사기보다는 비트컴퓨터랑 유비케어 움직임을 보면서 체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신성 델타테크를 비롯한 2초 전도체주. 자, 미국에서 학회에서 이제 발표한다라고 해서 기대감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실망감으로 아직까지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확신을 주지 못했다라고 하죠. 물론 실물 초전도체는 아직 공개를 안 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좀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여러분들도 요거는 좀 관심 포인트로 볼 것 같아요. 자, 계속 말씀드렸죠. 더 가면 안 됩니다. 이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더 가면 안 됩니다라고. 더 가면 어떻게 된다? 오히려 너무 과도한 슈팅으로 위험하다. 여기서 이 양봉이 나왔을 때 여러분 다음 날부터는 윗꼬리 달고 쉬거나 여기 조금 쉴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이렇게 움직여야 더 움직일 수 있지 않나 싶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재료 노출이 됐을 때 정말로 이제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결과는 저도 제가 연구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건 좀 이제 기대감을 갖고 보고 싶은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결과는 또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결과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11만 5천 원 아래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여기서 21만 5천 원 오늘 회복 시도하고 밀렸는데 여기 위쪽에는 위에서 올라와서 위에서 쉬어야 됩니다. 쉬더라도 안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6만 원 구간 쪽까지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위에서 사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반토막 이하는 기본으로 나는 거니까 이 리스크 관리 잘 체크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외에도 뭐 항상 뭐 계속 얘기 나오는 CCS는 최대 주주가 일부 지분을 정리하면서 이 종목은 안 보는 게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파워로직스나 이렇게 실체 있는 종목들이 나은데 이쪽도 15,000원 무너지면서는 별로죠. 그리고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2만원 저항이니까 여기서 좀 줄이는 게 낫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잘 대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루도 아니고 거의 한 일주일 동안을 말씀을 드려왔으니까 보시면 되고, 모비스도 조금 올라오다 제자리 돌아왔고, 뭐 서남이나 덕성 같은 경우도 후발주로 움직입니다라고 했는데 제자리 거의 다 왔죠 지금. 그래서 덕성 같은 경우도 지금 후발주로 움직입니다 했는데 올라왔다가 거의 제자리 거의 다 내려와 가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실물 초전도체가 나오느냐, 이걸 증명해서 검증해서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 이 부분 잘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